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상과학 5단원 생식과 유전 8강 시험 대비 내용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 세포 분열.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며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물질 교환에 유리합니다. 세포 크기가 크는 게 아니라 세포 수가 증가하여 생장하는 것입니다. 이 염색체,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리고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DNA, 생물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인데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입니다.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인데 각각 이것이 다 염색 분체입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닥이 있죠. 세포 분열 전에 DNA가 복제됩니다. 원래 한 가닥이던 것이 세포 분열할 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두 배로 복제가 됩니다. 이 각 가닥의 유전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다 단백질입니다. 이게 염색체의 구조입니다.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상염색체가 44개, 22쌍이며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고 성염색체는 2개인데 한 쌍입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상동염색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는 크기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 하는데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서 각 유전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각각 두 개가 하나는 어머니한테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상염색체가 1번에서 22번까지 22쌍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22번까지 22쌍이 있고 한 쌍의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인데 요걸 구별해서 남자의 염색체인지 여자의 염색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전체적으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눕니다. 간기가 훨씬 기간이 길죠. 분열기는 짧습니다. 이 분열기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분열기에는 핵이 먼저 분열되고 이어서 세포질이 분열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먼저 간기를 거치는데 간기는 핵막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이 있죠. 핵막이 뚜렷하고 DNA 유전물질을 복제한다. 그래서 2배로 늘어난다. 간기 기간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전기에 이 풀어져 있던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체 성분이 여기 와서 뭉쳐져서 염색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핵막이 사라집니다.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한 가닥, 두 가닥이죠. 똑같은 거 두 개가 상동 염색체를 이루죠. 이것도 상동 염색체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지금 두 쌍이 나와 있네요. 이 염색체에서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것입니다.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어느 분열에서나 중기에 가장 염색체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중앙에 배열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를 겁니다. 양쪽에서 방추사가 나타났죠. 중기에. 후기, 방추사가 양쪽 끝에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반대로 또 잡아당기니까 두 가닥이 된 염색 분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방추사가 잡아당기면 당기는 방향 반대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염색체 모양이 이렇습니다. 말기에는 후기에 한 가닥씩 떨어져 나왔던 것이 모여서 핵막이 나타나면서 딸핵 2개가 생겨납니다.
이때 바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질이 밖에서 안으로 잘록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히 들어가면 분해되어서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체세포는 처음에 모세포가 한 개였는데 여기에서 두 개가 된 거죠. 딸세포가 두 개를 형성한다. 이게 체세포이고, 염색체 수를 비교해 보면 전기에서 염색체 수를 보면 하나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딸세포가 형성되었을 때 이 딸핵 속에서 염색체 수가 잘 보이죠. 똑같이 4개입니다. 한 가닥짜리지만 개수는 4개입니다. 4개에서 4개, 염색체 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다. 여기 모세포 한 개는 딸세포 2개 생성되고 염색체 수는 변화 없다. 이것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말기에 딸핵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바로 일어났죠.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다. 이걸 세포질 만입이라 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다. 세포질이 만입하는 게 동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는 2개 핵 사이에 중앙에서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집니다. 세포판이 생성되어서 이렇게 딸세포 1개, 2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세포판 형성이라고 합니다. 동물세포는 세포질 만입, 식물세포는 세포판 형성,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4. 감수분열, 생시세포 분열입니다. 감기 후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 연속 2회 일어납니다.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 절반으로 줄어들고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합니다. 생시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부모한테서 각각 하나하나 결합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반반 되던 게 합치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자손의 염색체 수는 항상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항상 그대로 사람의 염색체 수는 보존이 된다. 사람의 염색체 수는 항상 일정하다. 감수 1분열. 먼저 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기에 염색체가 2배로 복제되죠. DNA 복제가 됩니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죠. 체세포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나오는데 특징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가 염색체는 이 염색체 2개가 딱 붙어서 나타나는 거죠. 붙어 있는 상동 염색체, 이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 그것이 정기입니다.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하겠죠.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근데 이가 염색체가 배열되죠. 방추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방추사가 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당겨주니까 상동 염색체 있던 것이 분리되어서 한 가닥씩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후기입니다. 후기는 양쪽 끝으로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이동한다. 이게 후기입니다. 말기에는 이제 딸핵이 형성되었죠. 요거 2개잖아요. 여기도 2개입니다. 각각 만나서 딸핵이 되고 곧바로 세포질 분열, 이 동물이라서 세포질 만입해서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2개의 딸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1개이던 모세포가 2개로 되었습니다. 염색체 수는 여기에서 하나, 둘 붙어 있지만 그리고 여기 3개, 4개잖아요. 그래서 4개의 염색체 수가 여기 와서는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4개이던 것이 2개로 줄어든다. 지금은 두 쌍이기 때문에 4개에서 2개고 이게 염색체 수가 많으면 또 다르겠죠. 근데 일단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어서 감기 없이 감수분열은 여기에서 감기가 없습니다. 감기 없이 바로 전기로 넘어갑니다. 전기로 가서 감수 1분열이 끝난 다음 DNA 복제가 없는 거죠. 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서 핵막이 사라지면서 전기에 염색체가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합니다.
중앙에 배열하면 관찰하기 좋죠. 방출사가 양쪽 끝에서 전부 나와 있으니까 양쪽으로 끌겠죠. 그래서 이 가닥이 또 끊어집니다. 이렇게 반으로 끊어져서 양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딸핵이 생기겠죠. 그래서 후기는 분리되어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감수 2분열 말기에 와서 딸핵 4개가 생성됐는데 바로 세포질 분열,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많이해서 결국은 딸세포가 4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분리되겠죠. 그래서 딸세포가 4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개였는데 여기 와서 2개였는데 2개가 다시 2개 되었으니까 4개가 되었습니다. 딸세포는 4개가 형성되고 염색체수는 여기 2개였는데 여기도 2개였죠. 하나의 세포 속에 2개입니다.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 변화가 2개에서 2개 변화가 없습니다. 1분열에서만 반으로 줄어들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감수분열의 특징은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딸세포가 모세포 하나에서 4개로 생성된다. 이것이 감수분열입니다. 채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을 비교할 때 시험에는 주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 상동염색체 한 쌍이 이건 감기네요. 감기에서 요 복지돼서 2가닥이 됐습니다. 이게 전기네요. 전기에 염색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거는 다시 중기에 배열했죠. 중기에 배열해서 이것이 후기에 끌려가 가지고 말기에 이렇게 딸세포 2개가 생겼습니다. 염색체수는 2개였는데 그대로 2개, 염색체수 변화 없고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 2개 생겼습니다. 감수분열은 이 감기인데 염색체가 나타났는데 이게 붙어서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안 붙었는데 여기는 붙어서 나타났어요. 이게 이가 염색체가 전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앙에 배열했습니다. 중기죠. 후기에 양쪽으로 걸려가서 말기에 이렇게 딸세포 2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입니다. 감수 1분열 결과 여기에 염색체가 2개였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2개에서 하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딸세포는 1개였는데 2개가 됐죠. 근데 이것이 또 하나가 감기 없이 전기, 중기, 후기 되어서 끊어져서 한 가닥짜리로 2개가 생기죠. 이 하나가 2개, 또 하나가 2개 되어서 결과적으로 맨 처음 하나이던 모세포가 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수는 여기에 하나였는데 이 결과도 하나네요. 여기에서 여기 하나네요. 염색체수 이게 요 사이가 감수 2분열이에요. 요 전체가 감수 1분열.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채세포 분열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지만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일어난다. 딸세포 수는 2개지만 2개 생기지만 감수 분열은 모세포 하나당 4개 생긴다. 이가 염색체가 채세포 분열은 안 생기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생겨나고 전기에 나타납니다.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분열 결과 채세포 분열은 생장하고 재생할 때 채세포 분열이 되지만 생식세포 형성하는 것이 감수 분열이다. 참고로 이가 염색체를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상동 염색체였는데 이 사이가 붙은 거죠.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된 겁니다. 염색 분체가 일반 염색체 2가닥이었는데 여기 이가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4가닥이 되겠습니다. 채세포 분열 관찰. 양파 뿌리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양파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고증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 하루 정도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고 세포를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리는 묽은 염산에 넣어서 50 내지 60도씨로 물 중탕에서 정류수를 씻어냅니다.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 그게 해리입니다. 염색은 이건 양파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붉게 염색이 됩니다. 근데 아세트 올세인은 비용이 더 비쌌지만 실험은 더 잘 되죠. 보통 아세트산 카민을 사용합니다. 뿌리 끝부분을 자른 데다가 염색을 하는데 핵과 염색체가 붉게 염색이 됩니다. 다음
해부침으로 찢습니다. 이걸 분리한다고 합니다. 찢어냅니다. 세포를 떼내면 한 층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관찰할 때 좀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겠죠. 압착은 덮개 유리로 덮은 후에 연필에 달린 고무로 가볍게 두드리면 좀 더 얇게 되겠죠. 근데 이때 그름종이로 덮고 눌러서 염색 용액을 제거하는데, 누르면은 염색물이나 물층 같은 게 생기죠. 그걸 흡수시켜서 없애는 겁니다. 선명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관찰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단계를 거칩니다. 이 사람의 발생,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세포 형성, 수정, 난할, 착상, 태아의 발달 및 출산 과정을 거칩니다. 생식세포를 먼저 형성해야 되는데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가 생성됩니다. 체세포 46개인데 정자, 난자는 23개. 감수분열계가 염색제수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 수정, 정자 1개, 난자 1개, 이 정자 1개, 난자 1개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의 염색제수는 46개가 되는 거죠. 23개, 3개가 합쳐져서 46개가 되겠습니다. 난할,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로 빠르게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크기는 자라지 않고 세포 분열만 빠르게 반복합니다. 난할을 계속 거듭하면 세포 수는 많아지는데 세포 하나가 자꾸 나누어지니까 하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배아라는 것은 난할을 시작한 후 기관이 형성되어서 사람 모습 갖추기까지 수정 후 8주까지가 배아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라고 합니다. 배아 전체 크기가 수정란과 비슷하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란일 때 정자가 난자에게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었죠. 이때 난할을 한 번 진행하면 딱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체세포 분열 2개로 나누어지죠. 모세포 하나당 딸세포 2개니까 2개로 나누어지면서 이걸 이세포 배아라는 뜻이, 이세포 배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난할 한 번 더 되면 4개로 되겠죠. 2개가 4개로 4세포배. 한 번 더 난할 일어나면 이게 또 2배 되니까 8세포배. 한 번 더 되면 16세포배, 32세포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점점 많아지지만 수정란의 크기하고 크기는 거의 변화 없습니다. 크기는 이 크기나 요 크기나 거의 변화 없죠. 근데 점점 세포 하나 크기는 요만하다가 요렇게 됐다가 결국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이 하나 모두 염색제수는 46개입니다. 자꾸 난할을 끄집하다 보면 안에 공 모양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를 포배라고 합니다. 난할 진행할 때 세포 수는 점점 많아진다. 세포 한 개 크기는 작아진다. 세포 한 개 염색제 수는 항상 46개다. 배아 전체의 크기는 일정한데 세포 하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착상은 먼저 배란은 난자가 난소에서 이 수란관, 이 전체 이 수란관 쪽으로 난자가 나오는 거, 이걸 배란이라고 합니다. 배란됐죠. 배란되어서 있다가 정자가 와서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되는 거죠. 난할, 이제 수정란이 난할을 계속해서 자궁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2세포배, 한 번 더 난할하면 4세포배, 또 한 번 더 난할해서 8세포배, 좀 더 하고 뭐 16세포 계속 난할되죠. 이 과정이 난할입니다. 난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 모양이 생기는 이거 포배죠. 점점 자궁 쪽으로 왔다가 포배가 되면 자궁 내막, 자궁에 있는 막 속에 깊숙이 내막 안속으로 파고듭니다. 이걸 착상이라고 하고 이때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수정 후 한 일주일 걸리는 거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포배가 되어서 착상이 된다, 임신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산은 태아가 수정된 지 약 38주, 266일이 되면 출산되는데 수정 8주 후 사람 모습 갖추기 시작한 상태를 태아라고 하는데 그전은 배아라고 했었죠. 착상 이후에 태반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태반이 생성됐는데 이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태아와 모체 사이에서 이 태반에서 탯줄을 가지고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가는 것은 산소와 영양소를 모체가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때 흡연이나 음주, 약물 복용을 하면 해로운 물질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시기에는 이런 걸 금해야 되겠습니다.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는 이제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 과정은 생殖세포를 형성하고 수정을 하고 난화를 거듭하다가 포배가 되면 자궁내막에 착상돼서 임신되죠. 이때 요 사이에 태반이 만들어집니다. 요 사이에 태반이 형성되고 태아가 발달했다가 38주 266일이 되면 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3. 멘델의 유전 원리. 1. 유전 용어. 유전은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형질이란 생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모양, 색깔 이런 것들입니다. 대립 형질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예를 들어 완두씨가 색깔이 노랗다, 초록색이다. 씨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게 대립 형질입니다. 뚜렷하게 두 개가 구별되죠. 자가수분, 타가수분. 수분은 꽃가루가 암술무리에 묻는 현상으로 수정하고는 다릅니다. 꽃가루가 암술무리에 붙을 때 자가수분은 같은 그루 꽃에 있는 암술무리에 붙는 것이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 같은 그루가 아닙니다. 다른 그루 꽃에 있는 암술무리에 붙는 게 타가수분입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있는데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씨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겉으로 나타나죠. 이게 표현형입니다. 유전자형은 대립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이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 유전자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우성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이 대문자는 우성이란 뜻이고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같은 형질 자손만 나오는 개체가 순종인데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RR, C 모양이 둥글다, 라운드라고 하죠. 알파벳을 대문자 R로 표시합니다. 근데 주름진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R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 대문자 RR이라는 것은 같은 문자 두 개니까 순종이죠. 이거는 두 쌍의 대립 형질입니다. 이건 한 쌍이었고 다 똑같죠, 문자가. 그래서 순종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보통 노란색 옐로에서 대문자 Y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초록색이라는 거죠. 완두에 있어서. 초록색은 서로 대립되는 형질인데 열성이라서 소문자 Y. 물론 노란색 Y는 맞지만 그린으로 나타내지 않고 초록이라고 그린 G로 안 나타내고 소문자 Y로 해서 노란색이냐 열성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전부 순종입니다. 같은 문자가 연결되어 있죠. 잡종은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을 처음에는 순종이었는데 이걸 타가수분한 거죠. 서로 다른 그루에서 타가수분을 해서 얻은 자손, 이 자손을 잡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라지 R, 스몰 R, 이건 대립 형질 두 개인데 다 복합되어 있죠. 이런 걸 잡종이라고 합니다. 멘델이 실험할 때 완두를 선택했습니다. 특징이 왜 완두를 선택했냐면 기르기가 쉽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짧습니다. 실험하는데 너무 길면 안 되죠. 금방 결과를 봐야 되니까 한 세대가 짧습니다. 자손수가 몇 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동물들처럼. 근데 자손수가 너무 많으니까 통계내기 좋습니다. 대립 형질이 아까 둥글다, 주름지다, 노란색, 초록색 뚜렷하죠. 인위적인 교배 실험에 적합합니다. 동물은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이유 때문에 자가수분도 가능하고 타가수분도 모두 가능하니까 멘델이 실험할 때 완두를 선택했습니다.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 7가지 대립 형질이 C 모양,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우성이고 아래에 있는 건 열성입니다. C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둥근 게 우성. C 색깔 노란색, 초록색, 이 대립 형질입니다. 꽃잎 색깔이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꼬투리 모양이 그냥 평평한 볼록한형이냐,
이 짤록짤록하게 칸으로 들어간 거, 이 짤록하냐, 볼록한 게 우승입니다. 꼬투리 색깔은 요것과 반대로 초록색이 우승이고 꼬투리가 노란 게 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두 구입하면 대부분이 초록색이 많죠. 꽃이 피는 위치는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우승입니다. 줄기 끝에 생기는 거는 열성입니다. 키가 큰 것은 우승이고 작은 게 열성입니다.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대문자는 라지라 읽고 소문자는 스몰로 읽겠습니다. 근데 열성은 항상 순종입니다. 잡종이 되면은 우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성은 순종입니다. 항상.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씨 모양은 둥글 때 라지알랄, 라운드, 주름진 것은 소문자 스몰, 스몰 알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고 이것은 지금 순종인데 잡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지알, 스몰 알. 그리고 노란색은 라지 YY, 옐로에서 내 초록색은 그린 G라 하지 않고 스몰 YY. 대립되는 것은 같은 문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라지, 스몰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내내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이 우열의 원리.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였더니 잡종 일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다.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일대에서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우열의 원리입니다. 이 멘델의 우열의 원리는 어버이 세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가지고 봅시다. 둥근 완두 라운드에서 라지 알랄 순종입니다. 주름진 완두는 스몰 알랄 순종이니까 문자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식세포는 이게 감수분열을 하면 이게 끊어져서 하나씩 되죠.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감수분열 결과 후기에 분리돼서 끊어 들어가면 스몰 R 되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 감수분열 결과 형성된 생식세포의 비가 라지알 대 스몰 R이 1대1입니다. 이렇게 된 생식세포가 결합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라지알, 스몰 R이 만났죠. 근데 이게 실험 결과 모두 둥근 완두였습니다. 잡종인데 이것만 나타났죠. 라지알만 나타났죠. 스몰 R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 이걸 우승이라 합니다.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기 때문에 둥근 게 우승이다. 그러면 이때 잡종 일대 처음으로 순종들이 결합해서 잡종이 나왔는데 이걸 잡종 일대 자손이죠. 오보이 밑에 자손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났다.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승은 둥근 완두이고 열성은 주름진 완두이다. 항상 잡종 일대에는 우승만 나타나더라. 이 표현되는 형질을 우승이라 한다. 잡종 일대에서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염색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지 RR이 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 라지 RR 둥근 완두 이것도 같은 위치에 있죠. 서로 스몰 RR.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생식세포 분열하면 하나씩 끊어졌잖아요. 이것이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같은 위치죠. 대립형질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둥글다, 주름지다. 하나의 형질이죠.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 요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완두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염색체로 표현해 봤습니다. 분리의 법칙. 한 쌍의 대립 형질에 유전해서 지금 한 쌍입니다.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생식세포가 금방 라지알, 스몰 R 생겨났고 잡종 일대에서 라지알, 스몰 R 둥근 완두가 나왔습니다. 한 쌍의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일대를 다시 자가 수분합니다. 자가 수분했을 때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비가 3대1로 나타난다. 이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면은 요것이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라지 R, 스몰 r이 감수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가 나오는데 이게 끊어지면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잖아요. 1대1로 나타납니다. 생식세포가 라지 R, 스몰 r로 분리되어서 1대1로 분리되어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같은 그루에 있는 완두끼리 교배하는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이러면 같은 그루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해서 자가수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곱셈표에서 정리하듯이 이렇게 곱하듯이 이렇게 모든 이 멘델 유전 법칙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지 R 만나서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만나서 라지 R, 스몰 r. 항상 대문자 먼저 씁니다. 다음 스몰 r, 스몰 r.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는 둥근 완두였어요. 요건 분명히 라지 R, 스몰 r 그거죠. 라지 R, 스몰 r이면 잡종인데 둥글게 나타났어요. 아까 잡종 1대에서 이거 둥글게 나타났죠. 잡종이지만 표현형으로는 둥근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둥근 것이고 요거는 스몰 r이니까 주름 거, 모양도 주름지게 막 이렇게 표현해 놨죠. 주름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둥근 것 대 주름진 완두가 3대1로 나타난다. 표현형이죠. 나타나는 거니까 표현형의 비는 3대1. 유전자 형의 비는 라지 RR 한 개고 라지 R, 스몰 r이 두 개고 두 개죠. 스몰 RR 한 개. 1대2대 1이다. 그런데 요거 둘 다 둥글잖아요. 그래서 3대1이 되었던 겁니다. 생식세포 비도 1대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가 수분을 할 때 생식세포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 들어가는 거, 이걸 분리법칙이랍니다. 그래서 3대1이 나왔습니다. 멘델의 두 번째 법칙인데 요거는 한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이었죠.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을 보겠습니다. 꽃잎 색깔의 유전의 특징은 우열 원리가 성립되지 않고 잡종 일대에서 분홍색이 나타나더라.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성립을 하지 않더라. 붉은색 분꽃 라지 R, 레드에서 흰색 분꽃 화이트에서 WW. 이게 생식세포 분리라면 라지 R, 라지 W 하나씩 나오겠죠. 이게 만나서 RW가 됐는데 이게 전부 대문자로 나타냈죠. 서로 이 우성여성이 없고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표현형이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 분홍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종 일대에서. 이거는 우열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거죠. 이게 또 자가 수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생식세포 나오면 라지 R과 라지 W 하나씩 나오죠. 1대1로 나옵니다. 근데 자가 수분을 하면 똑같은 거류에 있는 거니까 똑같이 라지 R, 라지 W입니다. 이렇게 아까 만난다 그랬죠. 요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라지 RR,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 라지 W, 라지 W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형이, 이거는 라지 RR은 붉은색, 라지 RW, 라지 RW는 분홍색으로, WW는 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식세포가 R과 W로 분리되어서 들어간다. 이건 성립이 됩니다. 분리법칙은 성립했습니다. 다 분리되어서 들어갔죠. 이렇게 분리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종 2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가수분을 하니까 잡종 2대에서 빨간색 라지 RR, 분홍색 RW, 흰색 WW가 1대2대 1로 나온 거죠. 표현형도 1대2대 1이고 유전자형도 1대2대 1입니다. 이것처럼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잡종 일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중간 유전이라 하는데 교과서에는 중간 유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은 우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로 기억합시다. 독립의 법칙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입니다.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 둥글다, 라운드, 라지 RR, 노란색, 옐로, 라지 RR, YY 두 쌍입니다. 두 쌍의 대립형질. 알파벳이 같으니까 순종이죠.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인 완두, 주름지다, 스몰 RR, 초록색 스몰 YY, 주름진 이런 완두. 이것을 교배했습니다. 이때 생殖세포는 첫째 인수, 둘째 인수 분해하듯이 여기는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문자니까.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눠서 보면 스몰 r, 스몰 y. 서로 다른 형질끼리 곱해야 되니까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만나니까 같은 대립 형질끼리 모아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러니까 이거는 둥글게 나타나겠죠. 이건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이라는 표현형으로 우열의 법칙은 성립됩니다. 생식세포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그래서 잡종 일대가 둥글고 노란색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게 우열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건데 요거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것의 생식세포는 그대로 분야합니다. 라지 r, 라지 y 이렇게 하나 나왔죠.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4개 분해해 보니까 전개하듯이 해보니까 4개가 나옵니다. 요게 1대1대 1대1인 거죠. 자가 수분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완두 같은 그루에서 똑같이 4개가 나왔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다 곱해져서 나온 게 이 유전자형입니다. 하나만 딱 보면 라지 r, r, 라지 y, y죠. 맨 끝에 보면 요거하고 요게 만난 거니까 스몰 r, r, 스몰 y, 스몰 y 나왔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열의 원리에서 전부 둥근 거죠. 라지 r이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둥근 겁니다. 둥근 게 전체 4, 4, 16에서 요거 4개를 빼니까 12개가 둥근 겁니다. 그 다음에 주름진 게 4개가 있네요. 둥근 것 때 주름진 것의 C 모양 B가 12대 4, 3대 1이 나옵니다. 둥글고 주름진 거. 그 다음에 C 색깔을 보면 초록색이 4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고 나머지가 16개 중에 12개니까 C 색깔 노란색, 초록색도 3대 1이 나옵니다.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형질이 같이 들어있더라도 대립 유전자끼리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유전된다. 분리법칙이 성립되고요. 그래서 아까 분리법칙 할 때처럼 노란색 대 초록색 3대 1, 둥근 것 대 주름진 것 3대 1 그대로 2가지 형질이 섞여 있어도 각각은 그대로 성립이 된다. 전체적으로 봅시다.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이 둥근 것 중에 노란색 이 3개만 빼버리면 되죠. 3개 빼면 9개겠네요. 12개 중에서 9입니다. 9.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 둥근 것 중에 초록색은 3개 있었잖아요. 요 3. 여기 3.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진 것 이 중에서 노란 것 3개가 있네요. 3.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초록색은 1개입니다. 9대 3대 3대 1. 중요하죠. 독립의 법칙에서 둥노둥초, 주노주초 비가 9대 3대 3대 1 잡종 1회에서 나타나더라. 4.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 연구.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완두와는 달리 한 세대가 너무 길고 자손수가 적고 대립 형질이 너무 복잡합니다. 자유로운 교배 실험도 불가능하죠. 윤리적으로. 2.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데 먼저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 걸쳐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는 건데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 유전자의 전달 경로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사각형, 여자는 원, 결혼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자손은 세로로 나타내어서 이렇게 자손을 표현합니다. 특정 형질을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하면 다른 색깔은 정상이거나 일반적인 형질이 되는 겁니다. 쌍둥이 조사. 쌍둥이를 대상으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사용합니다. 일란성은 수정란이 하나입니다. 발생 초기에 2개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태아가 나오는데 유전 정보가 같죠. 같은 수정란이니까. 성별도 같습니다. 형질의 차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일란성은 벌써 수정란이 2개입니다. 각각 동시에 발생해서 태아가 2명이 나오는 거죠. 수정란이 다르니까 유전 정보가 다르고 성별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환경 영향뿐만이 아니라 유전의 영향까지 수정란이 다르니까
통계조사, 사례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 마지막으로 최신 유전 연구 방법은 염색체를 분석하든지 DNA 분석 같은 걸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누어서 볼 텐데,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입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빈도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유전으로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겠는데, 위에가 전부 우성입니다. 밑에는 열성인데, 혐알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둥글게 말아지는 거, 안 말리는 거는 열성입니다. 혐알기 가능한 게 우성. 깃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 얼굴로부터 귀 사이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분리되는 분리형, 이게 우성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부착형은 열성입니다. 이마선이 V자, 이마 위가 이렇게 V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 V자형은 우성, 이마가 둥그스름하게 그냥 일자형일 때 열성, 보조개 있는 게 우성, 없는 거 열성, 쌍꺼풀 있는 게 우성, 외꺼풀은 열성입니다. 엄지 모양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확 젖혀지는 거, 젖혀지는 게 우성입니다. 일자로 안 젖혀지는 거는 열성입니다.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혐알기 유전, 가계도 분석. 혐알기 가능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우성입니다. 다음에 불가능한 것은 열성, 스몰 t로 표현하겠습니다. 부모 유전자형이 만약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잡종이라면 라지 TT도 하나 나올 수 있고,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건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다음에 스몰 TT 하나, 이래서 1대 2대 1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은 남자, 여자는 원, 그리고 파란색은 혐알기 가능, 불가능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혐알기 불가능한 이것은 순종이니까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스몰 TT 나옵니다. 여기에도 스몰 t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스몰 t가 나와야 되죠. 이것이 스몰 TT라는 자손이 나올 수 있죠. 혐알기가 가능하니까 대문자 t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되겠습니다. 3번은 자녀인데 혐알기가 가능한 거. 혐알기가 가능한 게 라지 T, 라지 T도 나올 수 있고 라지 T, 스몰 t도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스몰 TT가 있는데 전부 혐알기가 가능합니다. 라지 T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TT 그리고 라지 T, 스몰 t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라지 T, 스몰 t 밖에 안 나오죠. 그럼 당연히 요 혐알기 가능한 거, 여기도 라지 T, 스몰 t 나올 수 있죠. 근데 라지 TT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라지 TT, 라지 T, 스몰 t 다 가능하고 6번, 7번은 자녀가 순종 라지 TT는 못 나오는 거죠. 근데 5번은 둘 다 가능했죠. 깃불 모양 유전입니다. 분리형 깃불 대립 유전자를 라지 T라고 했을 때 부착형은 열성이죠. 부착형 깃불 대립 유전자는 스몰 t라 하겠습니다. 부착형은 순종이고 열성이니까 다 표현할 수 있죠. 4번 스몰 TT, 스몰 TT 요 5개가 금방 정해집니다. 1번, 2번이 자녀가 스몰 TT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도 T, 여기에서도 T 이렇게 스몰 TT가 다 나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스몰 TT가 나올 수 있죠. 분리형이니까 라지 T가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은 라지 T, 스몰 t. 3번은 자녀가 스몰 TT가 나왔는데 4번 어머니가 스몰 TT입니다. 그럼 아버지한테도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스몰 TT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분리형이거든요. 라지 T가 있어야 되죠. 라지 T, 스몰 t가 됩니다. 그럼 5번은 아들인데 여기에서 1, 2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라지 T, 라지 T도 나올 수 있고 라지 T, 스몰 t도 나올 수 있네요. 5번은 라지 TT 또는 라지 T, 스몰 t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이 자녀가 지금 스몰 TT니까 여기에도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몰 TT가 나오죠. 이건 분리형이거든요. 그러면 잡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자녀가 다시 라지 T, 스몰 t. 라지 TT는 안 나오네요. 분리형인데
라지 T, 스몰 t가 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에서 ABO식 혈액형 유전을 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A, B, O가 있죠. 대립 유전자 A, B는 O에 대해서 우승입니다. A,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A는 B, O가 열승이다.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다. 표현형은 네 가지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고, 유전자형은 A형은 순종과 잡종이 있습니다. A형은 AA도 되고 AO도 됩니다. O에 비해서 A가 우승이기 때문에 A형입니다. B형도 BB와 BO가 있습니다. B형입니다. 이것도 잡종 B형, 잡종 A형, 순종 A형, 순종 B형 네 가지죠. AB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O형도 한 가지, OO입니다. 이렇게 전부 유전자형은 6가지가 됩니다. 혈액형 가계도 유전자형을 구해봅시다. 혈액형 유전자형이 한 가지인 거, AB형, O형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형, O형 먼저 구해봅시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녀가 A형이 나왔다 했는데 이 자녀 A형은 이렇게 되겠죠. A형과 결합하는 거. AO밖에 없네요. 그래서 5번은 AO입니다. O형도 OO밖에 없죠. A형, B형에서 O형이 나오려면 이 다 잡종이겠죠. 그래서 AO, BO가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OO가 나오는 거죠. 5, 6 사이에서 A형이 나왔습니다. 여기 때 이 A형은 여기 AO밖에 안 나오죠. AO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형, B형이 결혼해서 O형이 둘이 나왔네요. 한 가지인 거 먼저 적으면 OO. 그러면 A형, B형이 이 O형이 나오려면 이건 잡종이겠죠. 그래서 AOBO입니다. 근데 B형은 어떤 B형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 B형 요것이 앞에 거하고 결합해서 AB형도 나올 수 있고 BO도 나올 수 있네요. 근데 B형인 거는 BO죠. BO 되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는 거죠.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반성 유전입니다. 정록생명과 혈우병이 그렇습니다. 정록생명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우병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록생명 유전,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 붉은색,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습니다. 생명 대립 유전자를 X'이라 하는데 이 X'이 정상 대립 유전자 X에 비해서 열성입니다. 우성이면 생명이 너무 많이 나타나겠죠. 네, 열성이라서 많이 없습니다.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남녀 성별 차이가 있다 했죠. 나타나는 빈도가.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분석해서 알아봅시다. 표현형으로 남자가 정상일 때 유전자형이 XY죠. 남자가 생명인 남자일 때는 X'Y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되는 거죠. X'이. 네, 여자는 정상일 때가 XX일 때가 정상일 때인데 XX' 이걸 보인자라 하는데 보인자란 하나의 X염색체에만 생명 유전자가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보인자가 있습니다. 정상인 것 같이 색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유전자형은 XX'인 거죠. 이런 걸 보인자라 합니다. 여자가 생명일 때는 X', X' 둘 다 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되는데 X'Y, 여자는 X', X' 두 개가 있어야 생명이 되니까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록 생명 가계도가 있습니다. 유전자형을 구해봅시다. 항상 생명 대립 유전자 X'은 정상 대립 유전자 X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정록 생명이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정록 생명 남자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 2번은 남자죠. 생명인 남자니까 X'Y입니다. 이 4번은 여자인데 생명이에요. X', X' 밖에 없어요. 남자인데 생명 X'Y죠. 그럼 1번과 3번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녀가 X', X' 나오려면 아버지에게
x 프라임 y가 있으니까 앞에도 x 프라임이 하나 있어야겠죠. 있어야 x 프라임이 나오는데, 근데 1번은 정상이에요. x 프라임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보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프라임입니다. 3번도 정상입니다. 이 여자가 나오려면 x 프라임이 여기에다가 x 프라임이 나오고, 이때는 x 프라임이죠. 근데 이게 정상이니까 보인자가 되겠네요. x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형을 구해봅시다. 정상인 남자도 XY고 생명 남자도 X'Y, 생명 여자는 X', 그래서 열성인 거하고 정상 남자 먼저 빨리 넣어봅시다. X'Y, X', X', X'Y입니다. 정상 남자 XY죠. 또 정상 남자 XY죠. 그럼 나머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Y가 나오려면 이 Y에서 앞에 X'이 있어야 됩니다. X'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1번은 보인자가 되겠네요. 1번 X 나옵니다. 10번에 지금 X', 생명인 여자가 나오려면 이 X'이 뒤에도 X'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보인자입니다. 그래서 X'. 5번은 정상인 여자인데 표현형으로 XX'도 되고 XX도 나오네요. 그래서 5번은 두 가지,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11번이 6번, 7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X'Y가 나왔습니다. 이 Y가 X'Y를 태어나게 하려면 여기에 X'이 있어야 되죠. 하나가 있는데 생명이 아니죠. 이건 여자가. 그래서 보인자가 되겠습니다. XX'. 여기도 여자가 나타나려면 여기 X'이 있는데 XX'도 나타나고 X'도 나타나죠. 정상이니까 보인자가 되겠죠. XX''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